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선희입니다. 한 주도 우리 시장은 강세장을 이어갔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가 1.4%, 코스닥은 1.6% 오르면서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배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면에 확산세는 더 가팔라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감도 함께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 사이에 국내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논의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경제에 미칠 타격도 우려가 됩니다. 자,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박원재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오늘 함께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같이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정재훈 전문가와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시장 일단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또 주말 사이에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전 세계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뭐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이 백신, 뭐 화이자 쪽에 있어서의 백신을 권고 승인이 좀 났었고요. 그러면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불안한 그런 생각을 할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그 이유를 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좀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뭐 약보합 내지는 뭐 강보합 정도? 뭐 근데 이제 약세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주말에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뭐 1,000명이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전날 기준이죠. 전날 기준으로 보게 되면 확진자 수가 총 718명, 718명의 확진자 수가 좀 나왔습니다. 국내 쪽에서는 682명이고요. 해외 쪽에 있어서 유입된 확진자 수는 36명인데요. 계속적으로 이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시장에 있어서의 불안한 그런 변동성을 좀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뭐 정부 쪽에서는 뭐 3단계 쪽으로 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뭐 여전히 뭐 3단계로 간다 하더라도 시장에 있어서의 충격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수상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양시장 쪽에 있어서 이 11선을 좀 기준으로 보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11선을 좀 지지를 해주면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상향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5일선 자리대예요. 뭐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2,740포인트 정도가 좀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한 920포인트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리대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조금 눌리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에 있어서는 뭐 여전히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뭐 IT 쪽 섹터, 자동차 쪽 섹터, 그 이외에 뭐 시총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 차익 매물,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삼성전자 쪽과 SK 하이닉스 4거래일 쪽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매수 기조보다는 매도 기조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대신에 뭐 순환매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눌림목 구간을 이용한 그런 매수 포인트가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부분들은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이 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대신에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금융투자 쪽에 있어서의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 주 들어서는 금융투자 쪽 단기적인 성향이 좀 짙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매도세가 좀 나와줄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매도세는 기관 쪽에서는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1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외국인 쪽 같은 경우도 지난주 말에 막판에 좀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었는데 일단은 뭐 거래소 시장보다는 뭐 코스닥 시장이 좀 수급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연말로 갈수록 아마 이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는 유입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수익률 게임 측면에서는 대형 섹터보다는 좀 중소형주 섹터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눌림목 포인트를 좀 잡고 보는 전략,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눌림목 포인트를 좀 기다려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투자 전략도 짚어주시죠. 예,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확진자 수가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재택근무 관련주라든가 원격 진료, 온라인 교육, 그리고 제약바이오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 단기적인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재택근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뭐 링네트라든가 뭐 ECS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ECS, 알서포트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ECS 같은 경우도 뭐 이 세 종목군들을 다 보더라도 물량에 큰 이탈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점진적인 좀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알서포트 같은 경우도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거래량 자체가 증가를 해줘야 돼요.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지만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링네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링네트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적인 측면이 좀 늘어나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ECS가 대장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격 진료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뭐 비트컴퓨터라든가 유비케어, 뭐 시유메디칼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마찬가지로 뭐 크게 큰 물량들의 이탈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대응이 좀 되는 그런 종목군들에서 손절이라든가 뭐 매수라든가 이런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대응이 좀 되시는 그런 부분들로 위주로 좀 종목을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온라인 교육 쪽에서는 메가MD라든가 YBM넷, 아이스크림 메듀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온라인 교육들 또한 마찬가지로 크게 물량에 대한 이탈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시세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녹십자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겁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녹십자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제넥신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 뉴스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갭상승 출발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좋지가 않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 이 확진자 수 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포인트로 잡으면 좋지 않나. 그 이후에 이제 택배 관련주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조업종들까지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지수는 좀 많이 올라왔지만 고점을 예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IT 쪽과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단기 차익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면
결국 매수 쪽이라든가 금융, 조선 쪽에 있어서의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배당이 좀 많죠. 배당이 좀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 배당을 좀 노리는 그런 전략 부분들에 있어서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수 쪽 섹터들 같은 경우 뭐 한국전력이라든가 KTNG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 포인트를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TNG 같은 경우도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에요. 바닥권역을 이제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뭐 항조선주 쪽에 있어서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을 겁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 차례 정도 더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전고점 자리 때 매물 소화를 기록하고 난 이후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이제 순환매가 좀 계속적으로 좀 나올 부분들인데 업종별 순환매가 나오느냐, 업종 내 순환매가 나오느냐예요. 업종별 순환매는 여전히 조선 쪽이라든가 금융, 건설 쪽에 있어서 이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삼성물산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큰 폭의 상승을 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후발주들도 좀 따라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소 건설사들 같은 경우도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포스코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면 많이 올랐죠. 현대제철도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좀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저가 철강주들이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KG 동부제철이라든가 아니면 포스코 강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IT 업종 내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에서의 대안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삼성전자, 뭐 LG전자 이런 기업이었을 거예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죠.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나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LG전자도 좀 괜찮을 겁니다. LG전자라든가 혹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좀 괜찮은 그런 종목들 좀 보일 수 있다라는 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뭐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좀 내년도를 좀 대비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슈이한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고배당 관련주입니다. PI 첨단 소재라든가 효성이라든가 두산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PI 첨단 소재가 좀 많이 올랐어요. 배당 성향 50%가 좀 확대하겠다라는 공시가 좀 나왔었죠. 그 영향이 좀 크다라는 거. 내년도 시장에서도 여전히 좀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 쪽에 있어서 헝가리 2공장에 있어서 장비 발주가 시작했다라는 거,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 뭐 피로픽스라든가 신흥 SEC, 상신 EDP 뭐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군으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더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단기 2평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 눌리는 구간에 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피로픽스예요. 피로픽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중바닥형의 바닥권역을 좀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부정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14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양 시장이 모두 1%대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 초반에 출렁임이 있기는 했지만 시장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또 써내고 있고 코스닥도 930선을 눈앞에 두고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은 지수의 상승과 함께 또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더 많이 나오면서 한 주를 웃으면서 마무리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을 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가보시죠. 네, 시청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만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1%의 상승, 그리고 SK하이닉스 0.4% 상승입니다. SK하이닉스 쪽으로는 내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기대가 되는데 특히나 이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라는 전망들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만 6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LG화학 0.1%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흐름입니다. 오늘은 삼성 SDI가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상승 이후에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1% 빠지면서 55만 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도 강합니다. 1.6% 상승으로 36만 7천 원으로 출발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같이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0.3%, 0.5% 상승으로 각각 29만 1천 원, 37만 6,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냈습니다. 코스피가 0.02% 강보합권에 출발을 했고요. 2,770선, 그리고 코스닥은 0.3% 오르면서 93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93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종목 혼조 흐름입니다. HL 홀로 0.9% 파란불을 켜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오늘도 2%대 상승으로 출발합니다. 그룹주들 오늘 전체적으로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시젠이 가장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올해 매출 1조 원 초과 달성했고 또 주당 배당금을 기존의 100원에서 올해는 1,500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상승 모멘텀 받아가면서 5% 상승으로 21만 2,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흐름입니다. 카카오 게임즈와 에코프로비엠, KMW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지난주의 흐름은 괜찮았는데 오늘은 2.5% 하락하면서 15만 2,900원 선으로 출발을 했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펄어비스와 체결했던 PC게임 검은 사막의 북미 유럽 지역의 퍼블리싱 계약이 2월에 만료가 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0.3% 하락으로 47,3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넥신이 지난 금요일에 급락을 딛고 오늘은 다시 또 급등이 나옵니다. 6.9% 상승으로 14만 600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반갑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일단 출발은 빨간 불을 켜긴 했는데 지금 코스피가 하락 전환이 됐고요. 0.2%까지 마이너스권,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보합권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해주시죠. 네, 오늘 뭐 시장 아침서부터 조금 생각보다 좀 잘 가고 있는 시장이죠. 그런데 지금 종목들 보면은 아침에 비해서 조금 밀리고 있는데 일단 코로나 된 이슈가 전일 1,000명이 넘어가는 일일 확진자 1,000명이 넘어가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수혜 업종과 또 피해 업종들에 대해서 또 얘기가 또 나올 게 또 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과 그다음에 언택트 관련주들 또 오늘 아침에도 보면은 지금 교육주들이 아침부터 상당히 좀 강한데 또 원격 의료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재택근무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움직였었던 제약바이오들 오늘 흐름들이 강한 것들은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아주 쉽게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미 벌써 확진자 1,000명이 나올 거라는 얘기는 이미 벌써 2주 전, 3주 전에 여러분들한테 대한감염학회에서 이렇게 예상을 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그렇게 예상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미 말씀을 드린 게 있었을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그리고 이 확진자가 그동안에서 이제 감염 경로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던 부분들이 아니고 그 N차 감염이기 때문에 기존과는 분명히 다르게 확진자가 분명히 늘어날 거다.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에서 제약바이오 쪽이라든지 이쪽 애들은 한 번은 이번 겨울에서는 크게 움직일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무너지진 않습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버티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이 흔들리거나 빠지려면 모두 다 빠져야 돼요. IT도 빠지고 자동차도 빠지고 건설, 조선, 증권, 철강 거기다가 제약주까지 다 빠져야 빠지는 거지 다른 쪽이 다 박살이 나도 한쪽에서 강하게 뽑아버리면 시장은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옆으로 횡보하거나 살짝의 그 박스권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겠지만 이 흐름은 이제 또다시 그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건 계속인데 제약바이오 쪽이 일단은 유리할 겁니다. 지금 조류독감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지금 심상치 않게 얘기 나오고 있고 1월달, 2월달이 가장 피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조류독감과 그다음에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같이 맞물리는 쪽이 있어요.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방진복이라든지 방호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맞물리는 쪽이 있는데 내년에서 있을 때에서 그 치료제 이슈가 살아나고 그다음에 반도체 업종도 황금 사이클로 돌아오는 부분까지 생각한다라 그러면
이 시장은 조정받을 때 적극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임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여기서 올라가지 못한 순환매 업종들이라든지 아직 올라가지 못한 애들을 겁이 나서 매도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하셨던 종목 중에서 신데카 바이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데카 바이오, 신테카죠. 신테카 바이오. 자, 신테카 바이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일단은 10월 달인가에서 코로나 후보 물질, 특허 물질을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기사가 한번 나오면서 10월 달에 한번 강하게 움직인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코로나 관련된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 내지는 그쪽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엄청 많기 때문에 사실 그걸로 이 주가가 계속 상승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그 뉴스를 핑계를 삼아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그동안 많이 빠졌다가 반등을 주는 부분들이라서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망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정말로 코로나에 대한 확실한 뭔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미 벌써 11월 달에 벌써 이만큼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얘는 지금 오히려 물량들을 팔아내고 계속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그 후보 물질이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인이 있지 않고서는 박스권을 넘지 못하면 요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고점 부분에서는 관망을 하시고 내려오면 다시 재공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재공략 가능하시고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3만 원까지 노려보실 수 있는데 많이 빠졌으니까 일단은 그냥 관망의 정도의 의미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주가의 위치는 나쁘지는 않아요. 시장에서 지금 벌써 코로나 관련주들을 벌써 움직이는 흐름이 있어서 거기에 아직 동참하는 흐름들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으면 좀 애매할 수 있어서 일단 관망 의견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녹십자 랩셀에 대한 주가 전망을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녹십자 랩셀. 자, 녹십자 쪽에서 혈장 치료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차세대 NK 세포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뭐 과거서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들이고요. 현재에서도 진행이 좋게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녹십자 쪽에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최근에 있었던 이슈는 녹십자 랩셀의 차세대 NK 세포 치료제가 미국의 임상 1상을 지금 승인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죠. 그래서 지금 녹십자도 강하고 전일 녹십자 셀도 강했고 녹십자 랩셀도 강했는데 랩셀은 좀 많이 떠 있고 녹십자 셀은 좀 덜 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로 따지게 되면 녹십자 셀이 더 크고 랩셀은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셀이 좀 쫓아가야 되고 랩셀은 여기서는 빠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살짝 밀릴 수는 있지만 크게 조정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매수가 들어온 거 보니까 이쪽에 대한 이슈가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NK 스포츠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이거는 기술력이 확실하다라는 이제 반증인 것 같고 기관 외국인이 열심히 샀던 부분들은 그리고 NK 세포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벌써 3년 전, 2년 전에 벌써 많이 이슈가 됐었던 부분인데 그에 대해서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갔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에서 이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공략은 가능하지만 저점 라인은 잡고 가야 됩니다. 7만 원 정도의 손절선을 잡고 조정시 매수 공략 가능하시면 목표치는 한 10만 원 정도. 저는 녹십자 그룹주들의 흐름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 계속 내년 임상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는 상황 속에서는 상승을 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년 이후까지도 조금 보셔도 나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세 번째로는 NK 홀딩스에 대해서 이제 매수 질문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자, NK 홀딩스. 자, 자회사가 이제 항공주인, 이제 저가 항공주인 제주항공을 자회사로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코로나가 확진자가 다시 1,000명이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의 다시 조정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지만, 조정을 받으면 제가 볼 때에서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차트도 바닥에 있고
코로나 치료제가 내년에서 분명히 저는 나온다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 국내에서도 9월달 정도 돼서 내년 9월달 정도에서는 나온다라는 제품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지금 이제 접종을 마치고 그 이후에 후속작들이 나올 거예요. 업그레이드 제품이 나오든 아니면 다른 치료제가 나오든 그렇게 해서 내년 4월달 이전에서는 뭔가 코로나를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그런 치료제들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항공주들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거죠. 그러면 AK홀딩스도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관망하시지만 조정시 매수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지금 휴원스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휴원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 여러분들한테 공약주로 한번 드렸던 종목이죠. 11월 4일 날, 그러니까 벌써 한 달이 됐네요. 한 달 전에 여러분들한테 공약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이후 한 10% 정도가 지금 상승이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이제 10% 정도 수익은 났지만 추가 상승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라 그러면은 더 갈 가능성은 있다.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라 그랬고 제약바이오 흐름들이 나쁘지가 않고요. 오늘도 시장이 흔들려도 제약주들은 편안하죠. 왜냐하면 빨간색이 나오니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실 텐데 제약주의 흐름은 올 겨울, 내년 봄 되기 전까지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치료제 이슈도 있고 독감 이슈도 있고 조류독감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 외에서도 뭐 돼지열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담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휴원스도 실적들이 괜찮아요. 지금 뭐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의약품에 대한 부분들, 뭐 여기저기 지금 제품들에 대한 실적이 고르게 모든 사업들이 지금 골고루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고 4분기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서도 실적들이 견조하게 실적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예상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휴원스에서도 천식 치료제를 가지고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개발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라는 이슈가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그게 이제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이슈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담고 있는 휴원스니까 일단 목표치는 계속 8만 원 정도로 끌고 가시면서 안전한 종목이에요. 실적도 괜찮고 외국인들 열심히 사고 있고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4가지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또 수익률에 도전하는 날이죠.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자, 오늘은 KM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도 KM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 이제 KM 같은 종목은 마스크 관련주 쪽으로 많이 알고 계세요. 물론 마스크 관련주 맞죠. 마스크 관련주가 맞지만 업종의 섹터를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은 여기 보면은 지금 섬유 의류 쪽으로 했지만 이쪽 KM은 마스크도 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방진복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클린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클린룸 사업의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 쪽에 클린룸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 내용을 들어가다 보면 폴리실리콘 포장재를 국내 유일하게도 생산하는 회사로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폴리실리콘 지금 태양광이죠. 태양광의 폴리실리콘을 그거를 이제 포장하는 국내 유일의 회사라고 한다라 그러면 최근에 그린 뉴딜 얘기 나올 때에서 태양광 섹터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었어야 되는데 얘가 거기에 엮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안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업은 분명히 클린룸 사업 플러스 거기다 하면 폴리실리콘을 포장하는 회사로서 태양광 섹터에도 분명히 얘는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움직이지 못했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서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이슈를 찾아보게 되면 일단 실적들은 괜찮거든요. KM은 실적들은 지금 괜찮은 회사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입니다. 내년이 이제 반도체 업황이 그 황금 사이클, 슈퍼 사이클로 지금 도래한다라는 기사들이 지난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한테 9월달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9월달부터 아마도 내년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맞춰서 얘도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클린룸 이런 부분들을 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KM 보면은 여기 반도체 및 관련 장비로 되어 있죠. 업황은 아까 전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섬유 의류로 되어 있지만 이거 마스크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 기업 내역, 기업 분석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보면 분명히 반도체 및 관련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반도체 섹터가 움직이게 되면 KM도 반드시 갈 거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들이 내년에 그렇게 좋을 건데 그렇게 되면은 KM은 못 갔던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실적들이나 매출 증가율을 보더라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듯이 지금 실적들이 단기 순이익들이 마이너스 나는 회사가 아니고 계속 차츰차츰 증가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서 반도체 업황의 황금 사이클 그다음에 그 슈퍼 사이클이 도래하게 되면 KM도 내년에서 실적이 아마 폭발할 겁니다. 내년에서. 그래서 그 정도의 예상을 해보고 있으니까 지금 정도에서 뭐 가격 13,000원 이하 정도면 공략이 가능할 것 같고요. 13,000원 이하에서 12,700원 정도로 공략을 하시고 손절 가격은 12,000원, 목표 가격은 17,500원. 어차피 내년을 보는 거니까 그렇죠? 내년을 보는 거니까 17,500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KM이었습니다. 내년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함께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목표가 조금 멀리 잡아주셨네요.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시장이 지금 상승으로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0.1%, 코스닥은 0.2%까지 플러스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선물 시장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또 CDC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승인을 하면서 선물 시장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은 장 초반에 하락을 했다가 지금 상승으로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박원재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장 초반 하락 전환이 됐다가 다시 좀 힘을 내주고 있고요. 오늘 개장 상황과 함께 또 내년에 우리 반도체 업종 그리고 수소 관련주들 전망들도 같이 주시죠. 네, 시장은 11월부터 유인주도의 장이라고 했죠. 유인주도의 장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면은 지수 관련주로 오르고 외국인이 주춤하면 지수 관련주가 좀 조정되면서 종목별 순환을 하는 그런 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보면은 외국인이 장대장소에 좀 팔다가 외국인이 사니까 지수를 다시 끌어올리죠. 외국인이 끌어올린다는 건 역시 지수 대형주, 반도체주가 주로 되겠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지수를 보면은 굉장히 견조합니다. 5일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1선도 여간에서 닿지 않는 모습은 굉장히 강한 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수에 대한 생각보다는 섹터와 종목이에요. 섹터와 종목이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건설, 조선 이쪽까지 해서 수주산업까지 한 바퀴 돌아서 대형주 중심의 순환이 한 바퀴를 다 돌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내년이죠. 연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영업일수로 12일 남았는데 남은 12일 동안 다시 섹터별 순환매가 한 바퀴 더 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을 보면은 FOMC가 있죠. 미국 시장도 그동안 상승 논리가 기대감이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백신에 대한 기대감, 연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기대감이 올렸는데 이번 주에 이제 연준을 고비로 해서 이벤트가 얼추 마감이 됩니다. 보통 다음 주가 되면 휴가 시즌이 들어와서 이제 미국 펀드 매니저들은 다 휴가를 가죠.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은 이제 내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내년도는 시장이 어떨까요? 아마 21년도 시장을 예측할 때 이제 누구나 얘기하는 게 반도체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반도체 섹터가 갑자기 이구동성으로 좋아졌습니다. 슈퍼사이클까지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여름만 해도 디램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가격 전망을 부정적으로 봤다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갑자기 관점이 바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수요라고 봐야 됩니다. 수요가 생각보다 탄탄하다 이런 얘기죠. 비단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전 산업 섹터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연됐던 수요가 내년에 살아난다. 이런 기대감이 돌아오고 있는 주입니다. 반도체만 특정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언택트 환경에서 디바이스 수요가 많이 늘어났죠. 올해만해도 PC나 모바일 쪽은 상반기에 좀 쉬었습니다만 특히 PC나 태블릿, 이동 노트북 이런 쪽으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고요. 내년도에 되면 모바일에 대한 수요가 엄청 기대가 되죠. 올해 위축되었던 휴대폰 사이즈가 내년에는 이제 2연 수요 포함해서
회복이 된다는 얘기고요. 한 14억대까지 매출이 증가한다면 확실히 디바이스 매출 증가에 따른 수요는 대단히 크게 나타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디바이스 수요에 이제 서버 투자가 재개가 되어야겠죠. 미국이나 인도, 중국, 일본 등으로 해서 5G 설비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5G 단말기 증가에 따른 서버형 투자 수요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년도에는 반도체 수요는 확실히 늘어날 텐데 문제는 공급이죠. 공급이 예전처럼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를 않습니다. 이미 D램 같은 경우는 3, 4 과전 수요가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량을 그렇게 과거처럼 수요가 늘어난다는 해서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슈퍼사이클을 얘기한다는 건 이제 P와 Q의 증가가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가격이 2018년도, 17년도 이때 영업이익이 65%까지 올랐었는데 아마 이번 사이클에서도 대단한 영업이익 증가가 기대가 된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내년도의 영업이익은 EPS 증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죠. 아마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반도체 섹터는 내년도에 확실히 우리가 포트 내에 선택을 해야 되는 섹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IDC 부분이 이렇게 성장을 한다면 그 아랫단에 있는 소부장 쪽도 가만히 있기는 어려울 거예요. 오히려 소부장 쪽은 최근에 가격 상승이 미미합니다. 상반기에 이미 선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수요 회복이 따르지 못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설비 증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팹 증설이 일어나면 장비부터 들어갈 겁니다. 최근에 원익 IPS가 움직이는 걸로 봤을 때 이제 장비단의 수요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걸로 봐야 되고요. 장비가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부품 소재가 들어가겠죠. 유진테크도 마찬가지로 장비단으로 봐야 되는데 장비단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한번 시그널로 보시면은 아마 소부장 섹터도 어떤 다음 주기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고 아마 뒤따라가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내년 전망이 이제 너무나 이구동성으로 다 좋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좋은 건 확실한데 탄력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조금 시장을 보면서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봐야 될 게 이제 수소예요. 수소는 이미 이제 짧은 이슈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소는 뭐 6월 달부터 제가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향후 5년을 봐야 될 테마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이미 많이 올라와 있죠. 퓨어셀 기준으로 해도 이제 올랐다가 횡보하는 중인데 다만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수소 산업이 성장한다는 거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주가는 이미 그 성장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영해서 올랐기 때문에 이 주가의 속도와 성장의 속도를 어떻게 맞춰가느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연료전지에 대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국내 시장은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드라이브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걸고 있는데 결국은 수소 연료전지로 생산하는 전력에 대해서 REC에 포함시킴으로 해서 의무 생산을 강제화했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수소 연료전지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두산 퓨어셀입니다.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혜를 받는데 문제는 싸지는 않아요. 이미 이게 뭐 상당히 미래의 가격을 이미 선반영해 놓고 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많이 쉬었을 때 이제 포트에 넣었다가 좀 가격 반영되면 줄였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퓨어셀뿐만 아니라 이제 문제는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다 들어와요. 현대차, 하나, 효성은 기존에 이제 준비를 했었고요. 새롭게 SK, 포스코 이런 기업들도 수소산업
진출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결국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는 이런 거를 이제 대기업들이 적극 옹호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중인데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한껏 반영되는 중이죠. 하지만 마찬가지 얘기로 수술 형태는 이제 투자의 시기입니다. 언제 상용화돼서 매출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이 같이 출발하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장기 성장하는 섹터에 이익이 어느 수준에서 가시화되느냐 이거를 맞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세밀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실적이 나오고 있는 섹터부터 움직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해상풍력 쪽이 실질적으로 숫자가 나오고 있는 섹터고요. 태양광도 이미 숫자가 나오고 있죠. 기업으로 본다면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효성중공업이나 상강 MNT, CS윈드, CS베어링, 하나솔루션 뭐 이런 기업들이 될 겁니다.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포트에 편입해서 끌고 가느냐 이런 거에 대한 세밀한 전략을 가지고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박원재 전문위원과 함께 반도체 업종 그리고 수소 관련주까지 전망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2,780선을 좀 타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현재 2,77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930선 부근에서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상승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의 빨간불이 좀 켜지면서 지수는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시장 상황이라는 점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역시 같이 해주시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우선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 상위주들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지수는 플러스인데 역시나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은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에 좀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를 약간 플러스로 만들긴 했어요. 하지만 하락 종목이 2배 이상 상승 종목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이런 좀 상황 알고 계시고 오늘장 천천히 보시기를 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SK머티리얼즈 뭐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소식에 보고서들도 좋은 소식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주가가 더 플러스로 갈 건지 추가 상승이 나올 건지 여부는 체크를 좀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자면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리는 26만 원 이하 자리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하 자리부터 해서 천천히 오히려 분할 매수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신 이후에 내년도의 성장성 자체가 워낙에 조금 좋고 강한 종목이라 보유를 하시고 가신다면은 30만 원 이상 충분하게 중기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 종목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SK머티리얼즈는 흔들리지 마시고 잘 보유를 하시는 게 좋고 비보유자들은 만약에 신규 접근자들이라면 26만 원 아래에서 종목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오르는 만큼 SK머티리얼즈도 주가가 굉장히 잘 갈 거다. 이것만 기억하신다면은 큰 문제 없이 종목 잘 보유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상장한 종목인데요. 너무 새파래가지고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10분봉 상황을 좀 보자면 장 출발부터 해가지고 좀 많이 내려왔어요. 1분봉으로도 쭉 꾸준하게 계속 꺾이는 모습이었고 지금은 좀 마이너스 20%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그 전자제품에 탑재되는 PCB 제조를 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량 자체가 나쁘진 않은 모습이에요. 요즘에 좀 트렌드로 한다면 상장이 딱 되는 첫날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좀 강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아쉬운 게 PCB 업체라고 그래서 그런가 하기에도 좀 너무 심할 정도로 하락이 심한데요. 실적은 굉장히 양호한 종목입니다. 실적이 워낙에 좀 튼튼한 종목이라 당장은 아니더라도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주가 흐름이 좀 재미가 없는 모습이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은 이후에는 빠르게 반등을 주면서 다시 한번 뭐 한 6만 5천 원, 뭐 7만 원대 흐름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안정이 되는 흐름, 주가가 안정권으로 넘어가는지 여부는 꼭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급하게 이 종목을 뭐 현 구간대에서 매수 대응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지켜보신 이후에 상장하고 나서 흐름이 굉장히 좀 대체적으로는 반짝 올랐다가 하락 흐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가부터 하락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은 관망 의견 드릴 테니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게임즈 중에 이제 펄어비스라는 종목이 있죠. 굉장히 좀 강하고 잘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 사막, 뭐 붉은 사막이나 검은 사막 이슈, 뭐 모바일 게임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좀 글로벌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게임들을 다소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황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고 시총도 어느새 3조 원까지 다시 한번 좀 안착을 하는 모습인데요. 매출할 때 포인트가 워낙에 좀 긍정적이라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고요. 최근에 그리고 기관들 흐름에서 금융투자 쪽으로 해서 좀 강한 매수가 좀 잡히는 흐름이 좀 잘 보이고 있어요. 이 포인트에서 맞춰본다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은 그래도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인 것 같긴 한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미 상당히 조금 많이 오른 상황이라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좀 천천히 보셔야 되는데요. 바닥을 확인하면서 작년부터 뚫지 못했던 가격대가 22만 5천 원짜리였어요. 이 자리 뚫으면서 신고가 패턴을 그려주고 있고 2018년도 때 이제 최고점 자리가 28만 7천 원대, 한 27~8만 원대를 잠깐 보여준 적은 있는데 대체로 좀 보여줬던 게 25만 원대부터 26만 원대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보자면 최근에 이제 추세에서 맞춰본다면 바닥 확인하고 3월 하락 찍고서 반등 나오는 흐름에서 다시 한번 상승 쪽 분위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나쁘진 않지만 현 구간대 자체가 이 바닥과 바닥 라인들의 상승에서 맞춰본다면 고점을 또 대응해 본다면 현 구간대 사실 조금 굉장히 고점 라인에 맞아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겠지만 오히려 조금 하락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일봉으로 보더라도 크게 보자면 이 큰 쓰리바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2019년 때 요 두 번 그리고 3월에 한번 큰 바닥을 보고서 이 바닥에서 이 라인들 제가 지금 동그랗게 잘 치고 있는 이 라인들이 새로운 바닥 라인 인식이 된 거고 이 구간대에서 다시 고점 라인의 대응을 맞춰본다면 이런 라인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구간대는 굉장히 조금은 상승 가능성도 있겠지만 하락 가능성도 좀 열려 있어서 신규 접근을 조금만 잘못했다가는 크게 물릴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하고 이미 들고 계신 분들만의 영역인 거지 이거를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된다 말씀드릴 테니까 조심스러운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좀 밀릴 경우 24만 원 이탈할 경우에는 매도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젠입니다. 시젠, 이전 고점에서 이 라인에서 한번 추천을 드렸었고, 그리고 최근에 바닥에서 한 번도 추천을 좀 드렸어요. 제가 방송에서 추천드린 종목들 2에서 3%만 수익 내라 말씀드리는데, 시젠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상승도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매출 1조 이상 나오는 이제 대기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정 시 매수 관점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상승이 나올 경우 최소한 제 생각은 고점과 바닥의 가운데 한 24만 원까지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24만 원까지 홀딩하시는 전략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김선윤 전문위원 수익률 도전하는 날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삼성중공업이 25% 수익률 달성하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뉴파워 플라즈마 0.45% 수익, LG전자 10.2% 수익입니다. LG에너텍 3.79% 수익 내고 있고요. HLB 1.13% 수익입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CJ ENLB 0.07% 수익 내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1.2%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누적 수익률 260%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총 누적 수익률 260%에 달하고 있는데 김선윤 전문위원님, 오늘은 어떤 종목 도전해 볼까요? 네, 그간에 여러 종목들 추천 많이 드렸죠. 셀트리온부터 하이닉스까지 해서 많이 급등한 종목들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그간에 상당히 좀 많이 소외를 받았던 그런 종목일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 좀 보고 있는 라인들이, 지주사 종목들이에요. 완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인데, SK는 이미 이전부터 해서 말씀을 여러 차례 좀 드려왔었고, 주가가 좀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잘 올라가는 이유가 당연히 SK 하이닉스 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잘 가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야 될 종목은 저는 이제 CJ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J도 원체 바닥에서 흐름을 좀 이제서야 한번 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짧게 보실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짧게 보진 말고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을 한다면 분명히 계좌에 굉장히 좀 따끈따끈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CJ라면은 CJ, CGV, CJ ENM, CJ 제일제당 등등등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경기 민감주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확진자가 증가한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인 거고 글로벌적인 추세에서의 문제점은 없거든요. 그래서 CJ 같은 경우가 내년도에 굉장히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조금 지주사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부분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1차적으로 9만 원을 말씀드리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항상 말씀드립니다. 2에서 3% 정도, 많으면 5% 정도 수익에서 만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잡지 않을 겁니다. 원체 바닥이기 때문에 그냥 조정 심하다 매수하시면은 좋은 결과로 화답할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오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선윤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CJ였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가 매수 유효하다라는 전략 함께 세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있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매도로 돌아서면서 좀 지수가 주춤해졌는데 개인이 매수 규모를 확대하면서 지수 좀 받쳐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변동성 나타나는데 오늘은 정재훈 전문위원이 장중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일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